예,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성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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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 이 숨진 채 발견된 지 7일이 지났지만 추가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자, 추가 단서가 없어서 이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하루에 거의 200여 명 가까운 그 경찰관을 동원을 해서 금속 탐지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수색을 하고 있죠.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장마비가 올라오고 또 벌써 지난번에도 비가 와서 중단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김모 씨, 그러니까 16세 된 학생을 살해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범인 김모 씨는 완전 범죄를 획책했다, 깼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니까 매봉산 자락 넘어 50m 하산 지점에서 범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남아있는 게 뭐였어요? 그 여학생 것으로 추정되는 립크로스 하나만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소위 말하면 머리를 1cm만 남겨두고 소위 그 휴대하고 다니는 이발기구라는 털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이 상처가 나면 자발적으로 치료해주고 털을 깎아서 하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휴대용 그 털 깎는 기계로 깎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런 걸 모두 수거를 해서 은닉하거나 폐기하거나 아마 그 매장을 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7일째 수색을 하지만 단 한 건의 유류물이나 관련 증거물이 안 나오는 건 이런 치밀함 때문일 거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팀장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셨잖아요. 어떠한 좀 특이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24일 날 오후 3시경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현장을 강진을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게 이제 3시쯤이었는데 바로 지성마을 범인의 그 산소, 그러니까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그 고향 마을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논과 그다음에 산자락, 매봉산 자락 아래 삼거리에 승용차가 이제 서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서부터는 뒷길로 250m 정도 높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 길이 100m.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중에 경찰관들 한 300~400명의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시신을 찾았다. 이제 평상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경험 때문에 이건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 3분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났게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100m쯤 가다가는 바로 150m까지는 거의 70에 80도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미 경찰 통제선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그 너머에 이제 과학수사팀이라든가 관련 경찰관들이 나와서 현장 감식을 했었는데 제가 현장에 계속 있었지만 올라가는 장소가 당시에 저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허겁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뭐 굉장히 경사도로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옮겼을까 아니면 어떻게 유인해서 갔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등산로는 맞나요? 정상적인 등산로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 언론에 보도 안 된 건데 경찰관들이 수색을 시작하면서 그거를 그 해치고 애초기로 풀을 해치고 그다음에 길이 5천여 명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길이 새로 나버린 겁니다. 길을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의 길이니까 그동안에 경찰관들이 얼마나 고생했다는 건 이제 드러났지만 결국은 피해 학생으로 드러났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불황민들도 찾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머가 결화마을 앞산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범인의 고향인 지성마을 뒷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이 너무 지리감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물론 뭐 방금 좀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이 산 정상 그것도 약간 넘어서 시체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이 이제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예요. 일단 지금 이제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집에 연락해라라고 이제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무엇인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특히 이제 이 여학생의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용의자보다도 몸무게가 더 나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살인을 해서 올라가기는 아까 백종 팀장 이야기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자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보면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신탕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초 같은 이런 걸 많이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내 약초를 캐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소에 어떤 벌초하기 위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사실 낮에 거기에 이제 이 여학생의 DNA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약초를 캔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그까지 유인했던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큰 걸로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어떤 살인해서 가긴 힘들고 자발적으로 왔다라면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해서 이게 아르바이트다.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가서 거기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도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 유력한 용의자 김모 씨가 만약에 정말 저희들이 상상하는 끔찍한 일을 범행을 저질렀다고 치면요. 근데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이 사실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그 김모 씨가 완전 범죄를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유류품 다 태웠지 않습니까? 불에 태우고 완전 범죄를.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 용의자의 집에까지 아르바이트로 갔는데 그리고 또 아버지의 친구, 절친한 친구 아니었습니까? 지금 뭐 보도에 몇몇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가족과 이 용의자의 가족이 이런 상태에서 그 살해한다는 것은 있죠. 진짜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산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또 유류품까지 다 태웠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나를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그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밤 11시에 찾아왔죠. 그 딸이 그 이 용의자의 집에 간다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 용의자는 내가 범행이 들켰구나. 들키고 보통 모르는 사이에 이런 범행을 했을 때보다도 지금 이렇게 서로 절친하고 했던 사이에 이 범행을 했을 때 동네나 아는 사람의 지탄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너는 진짜 인면수심, 진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다. 그러니까 자살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완전 범행을 노렸고 범행이 발각될 것 같으니까 자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용의자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소, 이 장소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다면서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이 장소가 어떤 거냐면 저희 앞에 그 여상원 변호사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장소가 왜 지금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느냐면 통상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그다음에 내가 차라리 실종이 됐으면 됐지 이 범행과 연관이 됐다는 걸 나타내지 않으려는 하는 그런 심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그런 곳에서 불과 600m 지점인 공개된 장소, 이 철길에 있는 공사 현장이고 이 높이가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발견한 분이 그 동네 여성인데 이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장소는 이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왕래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완전 범죄를 깼죠. 왜 그러냐. 자, CCTV가 없는 빨리 갈 수 있는 4차선 도로를 제하고 CCTV가 있는 2차선 도로. 그다음에 피해 학생에게 삼촌이 아르바이트를 소개를 해주겠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휴대전화번호 GPS를 꺼버린다라든가 이런 부분 또 현장에서 그 관련된 피해 학생의 증거물들을 모두 가져가서 은폐하거나 소각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안전범죄를 했는데 이게 밤에 갑자기 11시 17분경에 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심야에 찾아온단 말이죠. 아, 나는 완전 범죄를 깼는데 이게 들켰구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내왔던 마을 사람들의 집단 비난 그리고 그 친구의 딸을 그런 범행의 희생으로 삼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순간 아 내가 죽음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죽음으로써 마지막에 사죄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일부 범죄 심리 분석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살한 지역 가지고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시신을 유기한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을 시신을 유기한 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장에서 가장 그 기이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왜 피해 학생의 머리가 1cm 정도만 남겨두고 모두 사라졌나 이런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뭐냐면 사실은 이 우리 이발 기구라는 형태 그러니까 가축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털을 깎아서 치료해주는 그런 형태 보통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의 그 기구가 있습니다. 털 깎는 기구가. 근데 이 기구로 벌써 외형을 변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해 학생의 모든 소지품이나 의류품, 신발, 가방을 모두 수거해서 폐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은폐를 시키거나.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머리는 왜 깎았을까? 바로 집에서 나올 때
이 학생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곳은 누구도 찾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패가 될 거라는 확신. 그다음에 머리 깎아버리고 의류, 복장 이런 걸 모두 수거해버리면 누구도 알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완전 범죄를 꿈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건이 자꾸 이제 미궁에 빠지다 보니까 이 유력한 용의자 김모 씨 외에도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자칫하면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부분에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그 시신을 혼자서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문제, 또 조력자가 없었겠느냐의 문제. 이 이제 의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보면 혼자 했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니까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는 뭐 소송한다고 그러고 사실 이제 어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 경찰은 일단 뭐 공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범행을 했던 정황들을 쭉 보면 이게 과연 혼자 했을까라는 그런 의심은 여전히 좀 떨쳐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유류품 처리 과정이나 운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하여튼 조력자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의심은 들지만 뭐 현재로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일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검 결과가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정밀 부검 결과가. 그렇죠. 정밀 부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간이 부검에서는 당연히 안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 죽은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래서 이제 정밀 부검을 했는데 정밀 부검에서 뭐 이게 시체가 온전히 있어도 모를 때가 있는데 지금 이 그 피해자의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많이 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밀 왜냐하면 이게 있죠. 어떤 약물로 죽었다면은 조금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내장의 어떤 그 잔류물을 갖다 검사하면 나오는데. 근데 이 지금 용의자가 만일에 진짜 범인이라면은 약물로 죽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 뭐 우리 백 팀장님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목을 졸라서 죽였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목을 조르면 이쪽에 그 뭐 반응이 나타납니다. 압박 반응이.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목 부분에 이게 살점이 그대로 잘 보존돼 있을 때는 쉽게 나타나는데 이게 부패가 많이 됐다면 그 부분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정밀 부검 지금 절차를 더 진행해서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인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요. 서울 마포에 있었던 내모녀 살인 사건과도 상당히 흡사한 점들이 많다면서요? 네, 사실은 2000년대 후반에 그 마포 내모녀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은 채권 채무 관계의 용의자가 내모녀를 모두 둔기로 살해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자기 선산 묘소 주변에 안매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용의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강진 여고생 피해 살인 피해 학생의 그 사건도 그 당시 내모녀 살인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미스터리나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또 한 구단의 그 야구 선수가 저지른 그런 범죄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유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경찰에서는 브리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를 종합해서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결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사했던 부분 통신이라든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을 종합해서 브리핑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 사건을 왜 명명백백하게 전말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전국에 있는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오지만 전국에 있는 딸 가진 부모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요. 그런 형태 특히 시골에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사 범죄를 방지하고 또 이런 대응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 사건에 강진 여고생 그 피해 사건의 용의자 자살했다고 했는데 그 자살 동기가 아마 이 어떤 수치심 이런 거 아니냐는데 지금 그 마포 내모녀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도 이는 밝혀진 거니까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전 국민이 진짜 좋아하고 사랑했던 강타자고 야구 선수였는데 이 사람도 이게 밝혀질 경우에 자기가 수치심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던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 두 사건이 진짜 어떤 데자뷰식으로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면 이 정밀 그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시신이 좀 많이 부패를 하더라도
네. 확실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네, 우선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1차 부검 소견 결과는 골절이라든가 외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경찰 수사하고 동일합니다. 왜? 네. 현장에서 루미놀이라든가 블루스트라든가 MGM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전혀 흐름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뭘까? 두 가지죠. 독극물 내지는 상처가 나지 않는 경부 압박 질식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소견은 미상으로 나왔지만 2차 소견, 그러니까 장기에 잔류물이 있는 독극물이 나온다고 하면 독극물 살해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건 숨을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부 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허파 같은 데서 흔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다른 부위가 불패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장기인 허파 같은 데서는 일정한 그런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인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목을 조를 경우에는 거의 이 경부 그러니까 목뼈가 골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절 여부가 지금 한번 검토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마포 사건과 또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선친 묘소 주변에 시신을 유기를 했다는 점이에요. 이 공통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범인들이 보면 뭔가 자기가 어떤 태어난 곳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부모와 연관된 부분들 그런데 많이 이렇게 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이호성 같은 경우도 보면 자신의 어떤 고향의 부모님 선산에다가 사실 이제 뇌모녀를 안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범인도 비슷하게 그 주변에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범인들이 가지는 좀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강호순 같은 경우도 이제 개장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걸쳐서 7명의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살해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범인도 김모 씨도 보면 이제 개를 파는 장수였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두 사람의 어떤 직업적 공통성 이것도 사실 좀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